해상풍력들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보조금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망 자체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차 정기본 실무안에는 전력망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게 그지없는 실무안이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6월인데 벌써 한여름처럼 무덥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우리 흔히 정기본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정기본은 2년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고요.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와 공급, 그리고 필요한 설비에 대한 계획들을 담고 있는 계획입니다. 실무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정부안이 확정이 되고, 정부안을 통해서 공청회 또 국회 보고, 그 이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기본 11차 실무안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라는 RE100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정기본 11차 실무안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본은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또 필요한 공급량을 계산하고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발전 설비를 마련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 즉 어떻게 이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큰 줄기로 어떤 구성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2024년부터 38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른바 모형 수요라는 것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모형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 또는 인구,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수요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형 수요에서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가 수요라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번 11차 정기본에서는 이 추가 수요를 상당히 크게 잡았는데요. 이른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기화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잡았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무려 16.7기가와트에 해당합니다. 모형 수요와 추가 수요를 더한 것에서 수요 관리량이라는 것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요 관리량이라는 것은 전력 수요를 관리해서 이 정도 전기를 아끼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형 수요 더하기 추가 수요 빼기 수요 관리량을 하면은 이른바 목표 수요가 나오게 되겠고요. 통상 22% 정도의 적정 예비율을 고려해서 필요한 설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157.8기가와트라고 실무안에서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망 확대 등을 감안해서 확정 설비가 147.2기가와트라고 또 실무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6기가와트의 추가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6기가와트의 추가 설비를 어떻게 2038년까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038년까지 원전 4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1.4기가와트에 해당하는 대형 원전 3기와 그리고 소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0.7기가와트짜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한 5기가와트가 되겠죠. 나머지
5.6기가와트는 액화천연가스라든지 열병합 발전, 그리고 2년 후 정기본에서 결정한 것 등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11차 정기본은 결국 2038년까지 이른바 무탄소 에너지, 원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순수 암모니아, 거기에서 연료전지 같은 것을 뺀 부분들을 우리가 무탄소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상당히 탄소 중립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 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뜯어보면은 11차 정기본 실무안은 결국은 원전 4기를 짓겠다는 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무탄소 전원, 이른바 CFE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70% 무탄소 전환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전을 확대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27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요. 만약에 3개 더 짓는다면 30기 정도가 가동이 됩니다. 전 세계 평균적으로 원전 사용 비율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10%가 넘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가장 원전 비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원전 비율을 높이고 설비를 확장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사실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무탄소 전원 CFE로의 전환 이야기를 하는데, CFE 이야기를 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몇 년 전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즉 COP라고 하는 이 COP28에서 이른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이 구상을 회람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호응한 나라들은 산유국을 비롯한 몇 나라들이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전기 100%를 사용한다는 아리백이 대세이고, 국가들 간의 협약을 통해서 무탄소, 즉 원전 확대를 포함한 무탄소 이니셔티브로 가자,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로 가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호응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당시 그림인데요. 프랑스가 원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원전 비율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추세고요.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전 비율을 줄이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원전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원전 비율이 10% 넘는 많지 않은 나라들도 대부분 줄이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 가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늘려서 좀 늘었습니다만 10%가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원전 사실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약간 늘었다고 하더라도 원전 비율이 전체 전력의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 확대를 하거나 이른바 한국이 말한 CFE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아리백을 이야기하는 많은 기업들이 흔히 아리백과 CF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실 우리 국내 언론들이나 국내의 정치인들이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쓸 경우에 기업들이 아리백을 한다는 기업들이 쓸 때 이야기는 아리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말이지, 거기에서 원전을 더 추가해서 카본 프리, 탄소 중립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머릿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나 언론에서 표현을 할 때 아리백과 CF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CF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기본 11차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수요 예측에서부터 공급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원전을 짓기 위한 여지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 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전력 수요 관리가 10차 정기본일 때는 36년까지 17.7GW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차 정기본에 와서는 오히려 그 절감 목표를 낮춰서 16.3GW, 1.4GW 정도 전기를 사실 더 쓰겠다,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아한 것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들을 이야기하면서 무려 16.7GW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돼서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과연 그런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유치해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 바람직한지는 다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아시다시피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전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시설이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에 비해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좀 좋고, 또 가격도 더 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무려 16.7GW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추가 수요를 생각한다면 아울러서 산업 전환 또는 탄소 중립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제조업에 중국 같은 우리를 쫓아오는 나라와 기업들에 의해서 대체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산업 부분의 전력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을 추가적으로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은 매우 높습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전환 부분과 거의 탄소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 발전, 전력 수요의 50% 이상, 약 한 55% 이상이 산업용 전기입니다. 즉 우리 산업 부분이 직접적인 탄소 배출도 많이 하지만 전력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이죠. 이른바 우리 10대 중화공업 산업이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들, 반도체도 포함해서요,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지금 중국에 의해서 점점 대체되고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더 이상 사양화의 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업 전환을 통해서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만 하는 이런 산업들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런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탄소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페널티를 받아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감소 부분은 과연 고려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산업 전환을 통한 전기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더라도 추가 수요가 그렇게 크게 잡혔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수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결국은 설비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양이 줄어들 것이고, 5GW 해당하는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들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지금 한전 부채 문제, 적자 문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기 가격을 현실화시켜야만 사람들이 전기도 아껴 쓰고,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지 않은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격 현실화에 따른 수요 감소 부분이 과연 여기 반영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기보는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1월이나 2월에 정기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차 정기보는 5월 말에 나오는, 통상보다 서너 달이 늦게 나왔습니다. 11차 정기보는 24년, 올해부터 38년까지 15년의 전기 수급을 담고 있는데 올해 벌써 5월이 돼서 실무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가을부터 이 정기본 11차를 만드는 실무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그룹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11차 정기본이 궁극적으로 원전을 확대하기 위한
정당화, 그 작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꺼린다라는 소문이 돈 적이 있습니다. 결국 11차 정기본을 보니 원전 확대라는 기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수급에 대한 계획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을 확대한다고 할 때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 예를 들어서 폐연료봉 같은 것들, 원전에 있는 폐연료봉 같은 것들을 고준위 핵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장소가 저장 장소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이 폐기해야 되는 연료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는 수조에 담궈두고 있다가 수조에 담궈두는 것도 부족해서 외부에 지금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나쁜 영향을 환경적으로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대책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 설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27개의 원전도 어느 순간에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3+1, 4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리고 몇 년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면에서도 매우 무책임한 원전 확대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게 석탄 발전인데 석탄 발전도 노후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LNG로 대체하고 그 이후에 수소 발전으로 하겠다는 기본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탄이 최소한 30년 또는 35년까지는 폐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권고이고요. 한국의 10차 정기본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갈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한 메릴랜드 대학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35년까지 석탄을 폐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을 폐쇄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부족한 또는 대안적인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석탄 발전 폐쇄하고 LNG를 짓겠다는 것이고, LNG 발전소가 경제 수명이 보통 50년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경제성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한 20년 하고, 그리고 가장 비싼 발전 시설인 수소 발전으로 가겠다는 매우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반대하는 국내 분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LNG 같은 경우 또 수소 발전은 재생에너지보다 당연히 더 비쌉니다. LNG를 20년만 한다는 건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계획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정말 경제성을 중요시한다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소 발전이 왜 비싸냐?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린 수소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소 발전이 가장 비싼 형태의 발전이고, 수소 발전은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석탄 발전에 대한 폐쇄 계획은 늦추면서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더 훨씬 비싼 LNG나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11차 정기본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11차 정기본에서 매우 무책임하고도 황당한 것은 바로, 사실 국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수소,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더블 카운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재생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하여튼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2038년까지 115.5기가와트로 늘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는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보다 한 3배로 늘리는 것인데 많은 노력을 통해서 늘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늘리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5기가와트짜리 원전을 짓기 위해서 3+1 원전을 짓기 위해서 깨알 같은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111.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을 어떻게 늘릴 것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 것이냐?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그래서 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상풍력법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들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보조금도 폐지를 했습니다. 이른바 RPS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 차액 보조금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한 것 같이 삼성전자가 장기 구매 계약을 맺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확정적인 증가분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하고 풍력 설비가 115.5기가와트로 지금보다 3배로 늘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이 정도로 늘어나서 우리 전력망에 들어오려면 현재 같은 전력망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어 있습니다만 70%의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전원을 빼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전력망에 연결하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력망 자체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고압 송전탑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전력을 못 보내기 때문에 송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만들어 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해상풍력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상풍력 실제로 못 씁니다. 전력에 연결을 못 시켜요. 수요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단위의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송전망,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말한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을 111.5기가와트 늘린다고 한들 스위치를 다 끄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차 정기본 실무안에는 전력망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분산형 전력망을 도입하고 발전소 시설을 어떻게 두고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리백 클러스터를 어떻게 두고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구체적인 것은 원전을 어디에 어떻게 짓고라는 그런 논의를 하겠다는 거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정말 무책임하게 그지없는 실무안이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2040년까지 아리백을 하라는 압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만의 TSMC는 대만에서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60% 재생에너지를 쓰고 40년까지 100% 쓰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0년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을 살 장기 계약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3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한 4% 짓고 나머지 2030에서 50 사이에 96%를 짓겠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40년까지 한 7기가와트 전기가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50년까지 한 1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전력 공급 계획도 없습니다. 11차 정기보는 38년까지입니다. 38년까지인데 그렇다면은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전기 공급을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해서 16.7기가와트가 나왔는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2050년까지 10기가와트를 더 용인에 보낸다는 거, 원전을 더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송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인에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해안에 풍력 발전을 지어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고 수도권에 이미 과밀한 지역에 태양광 여러 가지 패널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리백 클러스터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동남권에다가 만들어야 합니다. 해상풍력, 태양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PPA 계약 같은 것들을 허용하는 분산형 전력망을 만드는 작업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산업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 부근에 재생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공급할 것인가 라는 전략적인 사고와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정기본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략적인 사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번 실무안을 보고 제가 평가하는 바입니다.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무안으로 이제 될 것이고요. 이것이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치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들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아리백에 필요한 기업들의 최소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추계되어야 되고 이것을 공급하기 위한 입지적인 조건, 재생에너지의 입지적 조건, 아리백 클러스터의 입지적 조건,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망의 설계들이 꼭 들어가야만 됩니다. 올해 안으로 11차 정기안이 이런 부분들을 꼭 포함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우리가 탄소 중립과 아리백 전환이라는 큰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안이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산의 경제브릿지 오늘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